빨간색으로 바뀌죠. 화면 녹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가 끝나면 요거를 원래는 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르고 붙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다시 로딩하는 게. 편집하는 건 한 1시간, 로딩하는 것도 1시간. 그래서 그건 못하고 그냥 바로 제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를 해요. 그러니까 정지화면 있죠? 그럼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넘기고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저는 지금 이게 지금 안에 프로그램이 그 갤럭시에서 그 보내는 One UI라고 프로그램이 있고 안드로이드에서 하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 있다 그랬죠. 그게 버전이 2개인데 S25는 나올 때부터 7.0으로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 전 거는 현재 그 6.0이 있고 5.1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보시면 요게 One UI 6.0 버전 이전 거예요. 그러니까 5.0, 5.1. 그리고 보면 이제 같은 퀵 패널이라도 이렇게 파랗게 표시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 추가를 하려면 끝에 플러스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 누르면 요 밑에가 선택이 된 거고 요 위에서 이렇게 손으로 끌어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퀵 패널이라 그래서 빠른 설정창이라 그러거든요. 원래는 설정 안에 다 있는 건데 내가 빨리빨리 바꾸기 위해서 와이파이나 소니나 이걸 바로 바꿀 수 있는 게 퀵 패널이에요. 근데 요게 One UI 5.0 그 다음에 최근 얼마 전에 바뀐 게 6.0이에요. 근데 요게 6.0이 언제 바뀌었냐면 작년 하반기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6.0 버전 안 된 기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교육해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섞였어. 5.0, 6.0, 7.0. 뭐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있는 건 똑같은데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헷갈려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설명을 해드리고 자 보세요. 이게 이제 6.0이에요. 6.0이면 아까 있던 게 다르죠. 요거는 첫 줄, 이거 전체예요. 전체 누르면 이렇게 봐가지고 여기랑 다르죠. 안에는 이게 선택이 된 건데 여기는 위에가 선택이야.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거 끌고 올리고 완료를 눌러야 되고 그다음에 그 One UI가 꼭 여기만 적용된 게 아니라 카메라, 메시지 이런 데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가서 이제 다른 걸 가서 봐드리려면 다른 버전 상태도 좀 알아야죠. 그렇지 않으면 크게 다르진 않지만 조금 당황을 할 수 있다고요. 자, 요게 이렇게 해서 One UI 5.0, 6.0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자, 제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 이제 요번에 24인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연락이 와서 S25는 아까 말씀대로 7.0이 처음부터 돼서 나와요. 근데 요것도 제가 6.0으로 쓰던 건데 얼마 전에 알림이 와서 지금 요걸 7.0으로 바꿨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그전 버전 6.0 버전은 여기서 이렇게 끌어내리면 그 첫 줄에 퀵 패널이 보이고 밑에 알림창이 보여요. 여기서 이렇게 손으로 끌어내리면. 근데 이게 7.0으로 바뀌면서 여기서 모서리에서 이렇게 끌어내릴 때 다르고 여기서 이렇게 끌어내릴 때 달라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끌어내려 보세요. 끌어내리면 지금 퀵 패널 한 줄은 나오죠? 저는 달라요. 저랑 똑같지 않아요. 저는 여기 누르면 알림창이 나와요. 퀵 패널이 안 나오고. 네, 지금 첫 줄은 퀵 패널이고 밑에가 알림창이에요. 요게 퀵 패널 한 줄, 요게 알림창이에요. 됐죠? 아, 그건 지금 거기가 아니고 앱스 화면이 아니고 여기서 끌어내고. 자, 됐어요. 한 줄을 내리면 이게 퀵 패널이고 이게 알림창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한 번 더 내리면 퀵 패널이 다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제가 제 거 보세요. 7.0인데 이제 일로 내리면 큐 패널이 안 보이고 알림창만 열리죠. 그렇게 그게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을 요쪽 이렇게 내리면 보이시나요? 아까 여기랑 다르죠? 여기 누르면 알림창, 여기 누르면 퀵 패널이 열리는데 이게 지금 아까 거기서는 한 번 내릴 때 이거 한 첫 줄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거만 보여. 그리고 한 번 내린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알림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내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요걸 누르면 이 퀵 패널이 다 열리는 거예요. 요렇게 다 열렸죠? 그러니까 뭔가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보고 나면 한 번 보면 별거 아니에요. 5.0에 6.0에 7.0에 있을 건 다 있죠. 근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7.0에는 없는 게 요게 있어요. 요게 나우바라, 이름을 얘네들이 나우바라고 하더라고. 나우바.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실행되는 거를 여기를 안 가도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음악이나 화면 밝기나 이런 게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10개까지 가능해요. 나우바라고. 그러니까 잠금 화면에서 내가 빨리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요거는 6.0이나 5.0이 없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편집을 하려면 요거예요. 요거 연필 모양.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기능들이 많잖아요. 그건 내가 여기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연필 모양 눌러서 쓰는 거로, 자, 연필 모양 누르면 편집을 들어가서, 자, 보시면 여기 있는 건 지금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메뉴에. 근데 내가 안 쓴다. 이거 빨간 걸 누르면 이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올리려면 터치하면 여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그 퀵 패널 빠른 설정 창이라고 하는 거를 편집할 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완료 누르고, 그 다음에 설정이 그 화면에, 홈화면에 그 톱니바퀴가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여기 아시죠? 상태 알림에서 내리면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홈화면으로 갈게요. 자, 홈화면으로 갈 때는 여기 홈 버튼 누르세요. 홈 버튼. 자, 이 밑에가 내비게이션 바라고 그랬죠? 내비게이션 바인데 여기 양식이 이거는 내비게이션 바인데 아이폰이나 젊은 사람들은 이거 안 써요. 뭐죠? 이렇게 스와이프식. 이게 요만큼 화면을 더 넓게 쓰는 거예요. 올리고 이렇게 하면 화면이 바꾸고 있을 때.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요게 훨씬 편해요. 요게 버튼식이고 젊은 사람들이 이거 안 보일 때 이렇게 쓰는 게 제스처를 쓰는 게 스와이프. 근데 아이폰에서는 제스처라고 그래요. 제스처. 근데 이게 여기서 갤럭시에는 스와이프라고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요게 홈 버튼, 요게 실행 취소하거나 전 단계로 가는 거. 그다음 여기 세로 세선 있죠? 요거는 내가 오늘 열어놓은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화면을 몇 개 열어놓죠? 그때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열어보면 내가 오늘 쓴 게 뭔가 이제 보이죠? 이렇게. 내가 오늘 뭐뭐 썼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카톡을 한다 그러면 카톡을 새로 열 필요 없이 여기 터치하면 다시 카톡이 열리죠? 오늘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자, 여기 누르면 이렇게 카톡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최근 실행 화면이고 컴퓨터에서 여러 창을 열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 얘기해주면 되게 복잡해. 근데 아주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걸 꼭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 이게 실행이 되고 그 위에 아이콘이 있어요. 요거 아이콘을 누르면 메뉴가 떠. 그래서 화면을 반반 나눠서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지금 나중에 따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 분할 화면을 열기 누르면 보세요. 지금 요 위에는 지금 삼성 헬스를 열었어. 그러니까 어떤 앱이든지 하나 열고 밑에다가
카톡을 열어도 되고 유튜브를 열어도 되고. 그러면 제가 유튜브를 열었어. 이렇게 화면을 반만 나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컴퓨터에서 이렇게 그 윈도우 창 반만 나눠 쓰는 거 아시죠? 그거 똑같아. 근데 이게 처음부터는 이거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근데 강사들 가끔가다 이런 걸 또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어디서 보고 나서 유튜브 뭐 카톡 하면서 유튜브 보는 거 알려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거 나중에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바뀌려면 창이 여기 위에 점 3개도 있고 여기 가만 보면 점 3개도 있고 요 밑에 파란 것도 있어요. 요 앞에 숨은 메뉴들이 있어요. 숨은 메뉴들이. 그거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확장해서 나가려면 유튜브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자 다시 홈 버튼 누르시고 자 이게 그 잠궜다가 지금 화면이 3가지라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껐다 켜서 처음에 나오는 게 잠금하면 거기서 패턴이나 생체인식이나 뭐 해서 넘어가는 게 홈화면. 그 다음에 거기서 X 버튼을 누르거나 요거 X 버튼을 누르거나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 나오는 게 여기 X 화면이에요. 요거를 처음에는 구분을 못 하세요. 잘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처음에 요게 설명해 주는 게 좀 중요해요. 전원을 껐다 켜서 나오는 게 잠금화면. 그 다음에 거기서 패턴이나 뭘 풀면 나오는 게 홈화면. 여기서 요 X 버튼, 이게 X 버튼이에요. 여기 점 9개. 요게 그 설정해서 켜줘야 요게 보여요. 요거 X 버튼 누르거나 손으로 위로 밀어 올리면 나오는 게 X 화면. 근데 이게 X 화면 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7.0에는 검색창이 밑으로 내려왔어. 7.0 여기 검색창이 위에 있죠? 그러니까 검색창이 보이는 게 앱스 화면, 검색창이 안 보이는 게 여기 홈화면. 그죠? 그리고 홈화면이 화면이 하나가 아니에요. 점 하나가 화면이에요. 페이지 수를 내가 막 늘릴 수 있어. 홈화면. 근데 홈 버튼을 눌렀을 때 맨 첫째 화면을 내가 이거를 홈페이지 맨 시작 페이지로 하겠다고 해놓으면 그게 맨 처음에 보이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첫째 화면을 홈페이지로 해놨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건데 내가 두 번째나 세 번째를 하고 싶어. 그럼 그걸 설정을 바꾸면 홈 버튼 눌렀을 때 그 페이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 하나가 페이지예요. 홈화면이. 그 다음에 홈화면도 옆으로 밀면 이제 화면이 바뀌죠.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두 번째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 밑에는 안 바뀌죠. 요 밑에. 요거는 고정 화면, 고정 아이콘. 그래서 제일 홈화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걸 여기다 갖다 놓죠. 요걸 위에서 이렇게 끌어내리면 일로 내려오는데 최대 6개까지 되고 나중에 이제 요거를 그 갤럭시 스토어에서 굿넉이나 이런 데 가면 요걸 9개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늘려서 9개까지. 근데 처음부터 그거는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대신 9개 들어가면 이 개수가 그 아이콘 숫자가 크기가 작아져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홈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첫 번째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앱이죠. 앱 아이콘인데 원래 기본으로 나오는 앱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기계 살 때부터. 그건 이제 기본 앱이라 그러는데 기본 앱 말고 새로 내가 뭘 그 앱이 하나하나 프로그램에 작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뭘 할 사진 편집을 하거나 동영상 편집을 하거나 그러려면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기본 앱에 없는 거는 설치하는 게 여기 구글 거는 플레이 스토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갤럭시는 갤럭시 스토어라고 있어요. 그거 갤럭시 스토어는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여기 빨간 바탕에 가방 모양 있죠. 요거 삼성에서 하는 갤럭시 스토어하고 요거는 플레이 스토어 구글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료는 그냥 검색해서 설치할 수 있고 유료는 결제를 해야 돼요. 유료로 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서 설치를 하면 처음부터 홈화면으로 설치되는 게 아니죠. 앱스 화면으로 설치가 돼요. 이게 앱스 화면이에요. 여기 설치되는데 내가 자주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앱스 화면에 갖다 두지 말고 아예 홈화면으로 하나 갖다 두면 편하겠죠.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복사해서 가는 거예요. 앱스 화면에서. 여기를 이제 꾹 누르면 지난 시간에 터치하고 길게 누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냥 터치하면 요게 앱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앱인지 길게 누르면 메뉴가 떠요. 팝업 메뉴. 그러면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걸 하나 길게 눌러볼게요. 지금 눌렀을 때 홈화면에 설치된 거는 이미 홈화면에 추가라는 게 안 나와요. 제가 갤러리에 눌러보면 길게 누르면 요거는 홈화면에 있는데 또 하나 추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보면 다른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구글 뉴스 이런 식으로 홈화면에 설치가 되지 않은 거는 이렇게 홈화면에 추가라고 떠요. 그 다음에 요 설치 삭제는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 삭제는 잘 한 번씩 확인하고 지워야 돼. 그냥 지우지 말고.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카톡 같은 거. 카톡을 지우면 다시 들어와서 계정 로그인을 해야 돼. 근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어떤 계정인지 잘 모르는 분이 있어. 카카오 계정,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알아야 계정을 새로 설치하거든. 그러니까 요 설치 삭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 요거는 홈화면에 없는 거를 복사를 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홈화면에 추가를 누르면 보세요. 지금 하나가 추가돼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홈화면에 있는 거는 S화면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쓰다 보니까 생각만큼 홈화면을 많이 쓰질 않아. 그럼 다시 눌러서 꾹 눌러서 여기 홈에서 삭제. 이거는 홈에서만 삭제하는 거고 S 버튼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치 삭제를 누르면 S 버튼까지 앱스 화면까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요거를 처음에 구분을 잘 못하셔. 그럼 난리가 나 잘못하면.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카톡이에요. 카톡.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화면하고 S화면 정리하는 걸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홈화면 첫째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꽉꽉 채워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요걸 하려면 이제 이동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데 뭐 다 아시죠? 꾹 눌러서 조금 있은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 요 안에서 이동되죠? 요게 이제 드래그해서 이동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눌러서 이렇게 요거 그걸 손 누르자마자 하지 말고 눌러서 지그시 좀 있다가 이게 전기가 통해되잖아요. 정전기가 꾹 눌러서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드래그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다른 페이지를 가고 싶어. 이쪽 페이지로 가려면 꾹 눌렀다가 여기로 가면 앞 페이지로 가고 꾹 눌러서 여기로 오면 이 페이지 있는 거. 요건 다 아시죠? 이것도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한다니까. 특히 이 손에 그 굳은 살에 매이고 수분이 없어서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몇 번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분들은 터치펜이라고 있죠. 터치펜 하나 사오시라 그래요. 문방구에서 터치펜이면 손 대신 꼭 뒤에 끝에 고무가 있어요. 고무로 이렇게 눌러서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화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페이지 넘기려면 이렇게 이게 넘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넘어갈 때 그 화면에 들어갈 여유가 있어야죠. 여유가 없으면 그 화면에 못 들어가요. 아니면 어떤 걸 하나 밀어내고 글로 들어가. 밀어내고. 그래서 이제 이게 화면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쓰시고 계시지만 폴더가 있죠. 이렇게 똑같은 거 그렇게 묶어 놓는 거. 네이버, 삼성, 은행, AI. 그러면 제가 비슷한 거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 네이버에서 나온 거 다 이렇게 묶어 놓고 폴더에서 그래도 이름을 네이버라고 해놨어. 이렇게 묶어 놓으면 편하죠. 삼성에서 나온 거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해놓고 폴더고 이게 저는 지금 가로 세로 4개
16가지 해놓은 거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일반은 12개뿐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것도 갤러리 스토어 가서 홈업에서 내가 숫자를 늘린 거예요. 그리고 폴더도 화면이 하나가 아니에요. 옆에 또 하나 있죠? 옆으로 밀면 제가 여기까지 폴더에 화면을 2개 쓴 거예요. 하나에. 숫자가 늘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필요해요. 요거 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끌고 가는 거 아시죠? 끌고 가는 거. 끌고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 겹치면 돼. 근데 이게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튕겨 나가죠? 지금은 잘 들어가네. 하면 이렇게 튕겨 나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눌러서 내가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을 넣는 거예요. 폴더 이름. 그냥 제가 숫자로 했어요. 그리고 여기 폴더 요 색깔을 요걸로 바꿀 수 있죠? 폴더 색깔 바꾸고 자 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생각보다 크게 필요치가 않아. 그러면 눌러서 다시 눌러서 이 2개에서 하나가 나오면 그 폴더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서 밖으로 빼면 없어졌죠. 이렇게 만들고 이게 제일 쉬운데 그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때는 이게 또 되게 어려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앱 하나를 길게 먼저 눌러. 어떤 앱 하나를 길게 꽉 누르면 이게 선택이라고 떠요. 선택. 그러면 내가 앱을 선택하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됐죠? 그럼 여기서 내가 가만히 보시면 까만 동그라미들이 여기 있어요. 보이나요? 하나 선택되면 체크가 됐죠? 그럼 내가 요거랑 묶고 싶어. 그럼 요거 한번 요것도 체크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가지고 요거 폴더 추가. 그럼 아까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위에서 겹치거나 아니면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요거 폴더 추가를 하거나 그러면 보세요. 똑같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2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려야 돼요. 요게 이제 폴더 만드는 거 했어요. 근데 이것도 잘 만들어놔야 화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홈 화면 정리하는 거가 필요하죠. 홈 화면을 내가 추가로 쓸 수도 있고 뭐 이제 아까 이거 드래그 하는 건 해드렸죠. 드래그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홈 화면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위젯으로 가는 화면이 있어요. 홈 화면에서 어디 화면을 손으로 이렇게 오므리거나 길게 누르거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핑거줌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오므리거나 길게 꾹 누르거나 이렇게 됐나요? 홈 화면에서 해야 돼요. 앱스 화면이 아니고.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제가 첫 번째 화면이 여기 위에 오각형이 보이죠? 요게 내가 홈 버튼에서 눌렀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화면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근데 옆에 가보면 진한 게 흐려지죠? 이거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화면을 요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떤 분들은 요거를 2번째나 3번째로 가서 2번째, 3번째 가서 요걸 선택하면 그 화면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홈 버튼 눌렀을 때. 아시겠죠? 그래서 통상 제일 편한 거는 첫 번째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열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여기다 배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유튜브서부터 뭐 이렇게 내가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장 같은 거. 네이버, 삼성, 이런 묶어서. 내가 제일 많이 쓰는 거를 첫 번째 화면으로 갖다 놓고 거기다 이렇게 오각형을 터치하면 홈 버튼 눌렀을 때 이 화면이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옆으로 밀면 이게 2번째 화면, 3번째 화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는 폴더를 하나씩 옆으로 옮길 수 있었죠. 여기서는 화면 전체를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화면하고 이 화면을 내가 순서를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여기를 길게 꾹 눌러서 보셨나요? 길게 꾹 눌러서 화면 전체를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을 일일이 옮길 것만 있는데 아이콘 전체를 옮기고 싶어. 그때는 길게 꾹 눌러서 좌우로 가면 홈 화면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하면 여기 끝에 눌러서 플러스를 누르면 홈 화면을 이렇게 추가로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여기 누를 때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홈 화면에 내가 좀 자꾸 필요해. 그럼 플러스 누르면 홈 화면이 하나씩 생기는 거고, 근데 만들었더니 쓸모가 없어. 그럼 여기 쓰레기통 누르면 그 화면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홈 화면 정리하는 거 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밑에 설정이 있어요. 여기 설정. 그럼 여기에 화면 설정으로 바뀌어요. 저랑 화면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 버전이 7.0이라. 그러면 여기 홈 화면 구성이라고 있죠? 홈 화면 구성. 저랑 화면이 같나요? 이게 6.0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일단 홈 화면 구성. 위에는 다르네요. 위에는 보지 마시고 라벨 기능이 있는 걸 바꾸고 이렇게 여기 터치하시면 홈 화면 구성 터치하시면 두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홈 화면하고 앱스 화면을 같이 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만 누르면 앱스 화면이 없어져. 앱스 화면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 화면만 쓰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르고. 그러면 설치만 하면 홈 화면만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앱스 화면이 없고. 근데 조금 몇 개 많이 안 쓰신 분들은 이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쓰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꼭 이렇게 홈 화면과 앱스 화면을 하는 거를 요거를 권장해야 좋아요. 홈 화면 구성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에 다시 꽉 잡아 눌러서 이게 이제 홈 화면 배열하는 거예요. 내가 화면 하나에 앱 아이콘을 몇 개를 배치를 하겠다. 그럼 여기 보세요. 4 곱하기 6, 4 곱하기 6부터 5 곱하기 6까지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한 화면에 몇 개를 하겠다. 아시겠죠? 그러면 숫자가 올라갈수록 배치 숫자는 느는데 아이콘 모양은 조금씩 작아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가면 여기 S화면도 똑같아요. S화면도 내가 몇 개를 배치하겠다. 그 다음에 아까 폴더 말씀드렸죠? 폴더 눌러서 내가 한 화면에 12개, 16개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홈화면의 미디어 페이지라는 게 뭐냐면 구글에서 보내는 미디어나 광고예요. 그러니까 홈 버튼 눌렀을 때 첫째 화면에 이쪽에 붙어 있어.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기 싫으면 끄면 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봤을 때 홈화면 밑에 점 9개 버튼이 있었죠? 그게 앱스 버튼인데 그걸 쓰려면 요거 키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밑에가 이게 있는데 홈화면 구성 잠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가끔 가는데 X 버튼에 있는 걸 꾹 눌러서 화면에 그게 추가라는 게 안 떠. 화면에 추가가 안 떠요. 그 왜 안 뜨냐? 이게 여기서 잠가놔서 그래. 그럼 여기 와서 이걸 풀어줘야 돼요. 요걸 그래서 꺼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가끔가다 안 돼요. 그런 부분 가서 보면 이게 잠궈져 있다고. 아시겠죠? 그리고 홈화면에 새 추가가 있어. 이것도 켜놓은 분이 있어. 그러면 이걸 켜놓으면 앱스화면 홈화면이 같이 추가가 돼. 양쪽으로.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꺼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앱 아이콘 배지는 그 앱에서 알림이 올 때 숫자를 내 보고 싶으면 이거 키는 거예요. 빨간 숫자가 1, 2, 3, 4 떠요. 이걸 켜놓으면. 그 다음에 홈화면 쓸어내기 알림창이 열기는 아까 이걸 켜놓으면 이렇게 끌어서 아까 했죠? 상태를 이렇게 내리면 알림창이 열리고 뭐 하는 게 요거예요. 됐죠? 요게 홈화면 설정을 다 끝낸 거예요.
제가 또 한번 볼게요. 안 한 게 있나. 자, 이렇게 해서 홈화면 설정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온 김에 아까 다시 홈화면을 꾹 누르면,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 하면 이 설정해서 홈화면 설정했죠? 옆에 위젯이라는 게 있어요. 위젯. 이게 위젯이, 그러니까 위젯을 타치해 보세요. 위젯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실행 단계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화면에 보면 뭐 시계, 날씨 이런 게 보이죠? 그게 위젯이에요. 위젯. 그래서 안에 여기 있죠. 날씨.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제 거 보이시면 여기 이제 위젯을 해놓은 게 뭐뭐 해놨나 보여드릴게요. 요게 위젯이에요. 저기 이거 스피치 노트라고 말로 하는 그 메모장인데 터치하면 바로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단계로 만들어 놓은 걸 위젯이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요게 카카오페이도 이렇게 위젯으로 뽑아놨어요. 그럼 카톡에 안 들어가도 여기서 카카오페이 가지고 이렇게 결제하고 송금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위젯. 그 다음에 요것도 구글 위젯.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날씨. 요거 점검화면에 이렇게 해놓죠. 요게 위젯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돋보기도 여기 자체 거예요. 원래 앱에도 있지만 이것도 위젯을 뽑아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옆으로 보시면 다이렉트 전화라고 내가 자주 쓰는 사람 여기 연락처 모양 보이죠? 연락처 모양 보이고 여기 위에 전화기 모양이 있어요. 요게 다이렉트 전화예요. 누르기만 하면 이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전화 많이 쓰는 사람 있죠? 그런 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아시겠죠? 요것도 위젯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를 몇 개를 해볼게요. 다시 빈 공간을 누르거나 길게 누르거나 이거 오물이면 다시 여기 위젯으로 와요. 위젯. 그래서 우선 날씨 한번 해볼게요. 위에 이렇게 쭉 올리면 물론 요 위에 검색해도 되고 요 이렇게 하나씩 위에 올리면 여기 날씨 있어요. 날씨 터치하면 이렇게 위젯 스타일이 여기 몇 가지가 보여요. 근데 이게 요만큼 여기 4 곱하기 5는 요게 4 곱하기 2 요만큼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쓰거나 옆으로 길게 4 곱하기 1 쓰거나 이렇게 쓰면 선택하면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그리고 요것도 장소에 따라서 내가 장소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방배동으로 돼 있죠. 그 지역에 이 날씨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씨와 시간이 같이 돼 있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쭉 보다가 그 중에 어떤 걸 하나 마음에 드는 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됐죠? 그럼 추가를 한번 더 눌러야 돼. 추가 눌러서 물론 길게 계속 눌러도 돼요. 추가 누르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똑같은 게 하나 더 떴죠? 그 대신 이게 요만큼 있을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내가 크기 조절도 되고 뭐 이렇게 근데 많이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되고 위치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 쓸 때는 이 타치해서 거기 내가 사는 지역을 바꾸면 그 지역의 날씨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위젯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날씨.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위젯을 또 가시려면 위젯 또 가보세요. 자, 요번에 위젯 눌러서 뭘 해볼까요? 돋보기라고 있어요. 돋보기 찾으시나요? 화면이 다르면 얼른 손드세요. 제가 좀 진행이 무지하게 빨라요. 다른 데보다 한 2배 빠르니까. 왜냐면 설정을 빨리 끝나야 다른 걸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자, 돋보기 눌러서 똑같이 추가해보세요. 자, 그러면 돋보기 하나 생겼죠? 돋보기 화면에 생겼죠? 그걸 터치하면
이렇게 돋보기가 걸리는 거예요. 요거가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이거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첫 번째 홈화면에 요걸 옮겨 놓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뭐 조그만 글씨들 있죠. 약품 설명서, 신문, 그다음에 화장품 설명서. 그러면 그걸 뭐 돋보기 써도 잘 안 보이는 글씨들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갖다 대고 요게 레벨 조정하는 거예요. 요거 줌. 요걸로 잘 보이게 조정을 해서 되나요? 요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되고 내가 만약 지금 어둡다 그러면 손전등도 켜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FHD 대용으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고 말 거면 이러고 나면 끝이죠. 근데 약품 설명서 이런 건 내가 계속 볼 일이 있어. 그때마다. 그러면 그걸 찍어두면 되겠죠. 그때 하는 게 그때만 찍는 거야. 평소에는 그냥 돋보기 같이 그냥 쓰고 근데 내가 이거를 두고두고 봐야 돼. 그러면 셔터를 누르면 사진이 찍혀요. 그러고 나서 저장된 게 아니에요. 요까지 눌러야 돼. 그러면 저장.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내가 몇 번 볼 수가 있지. 두고두고 볼 때는 이렇게 하시면 요게 이제 위젯을 이용해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위젯으로 가서 다이렉트 전화하는 거 해볼게요. 다이렉트 전화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죠? 연락처에서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연락처를 찾아보세요. 연락처. 여기 빨간 거 연락처 찾았나요? 연락처 못 찾으시면 얼른 손 드세요. 가서 봐드릴게요. 그러면 연락처가 여기 보세요. 연락처 그거를 가지고 전화 걸기. 요게 다이렉트 전화고 요거는 내가 여러 사람이 필요한 경우 이건 한 사람 요건 네 사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다이렉트 전화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요거 한 사람만 선택하면 되고 내가 여러 사람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놓으면 네 사람을 붙여놓을 수 있죠. 근데 우선 한 사람만 한다고 치면 요걸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면 추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게 연락처 주소잖아요.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을 선택하면 해당되는 사람을 선택하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지금 생긴 거예요. 연락처 앱 여기 보이죠? 전화 보이죠? 누르면 바로 전화가 됩니다. 다이렉트 전화. 그러니까 많이 쓰는 전화는 이렇게 해놓으면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위젯 만드는 것까지 해드렸어요. 그래서 홈화면 정리할 때 원래 설정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미리 먼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화면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홈화면하고 앱화면이 뭐가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지. 자, 그 다음에 저 보시면 홈화면하고 앱화면이 배경사진이 배경이 검게 돼 있죠. 이 검은 거는 뭐죠?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배터리가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홈화면하고 앱화면은 배경사진을 까맣게 하고 그 다음에 잠금화면 있죠. 제가 미러링 때문에 끌어줄 수 있는데 잠깐 보셨나요? 잠금화면에 거기다가 사진을 갖다 놓으면 깔끔해요. 잠금화면은 가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진 갖다 놓으세요. 이게 다 위에 덮이잖아요. 얼룩덜룩하게. 그래서 뭐 손주 사진이나 경치 여행 갔던 사진을 누르면 잠금화면에 해놓고 여기 홈화면하고 S화면은 배경을 꼬맣게 해놓는 게 제일 깔끔해요. 근데 어떤 분은 이게 좀 껌껌하다고 까맣다고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가급적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설정해서 해드릴 텐데 그 홈화면 설정에 가서 이 색깔을 바꾸면 이렇게 까맣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 카메라에서 플래시를 끄고 여기를 꽉 막고서 찍으면 까만 사진 나오겠죠. 그 까만 사진을 그분한테 옮겨드리는 거예요. 카톡으로.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요거를 그 배경화면으로 설정을 하면 이게 배경화면으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잠금화면도 갤러리에서 내가 잠금화면 화면도 바꿔줄 수 있고. 아시겠죠? 요건 나중에 설정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할게요. 아무래도 이제 진행을 하니까 좀 빠르네요. 자, 이제 설정, 이제 본격적으로 설정 가기 전에 빠른 설정창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세요. 빠른 설정창. 이거를 퀵 패널, 뭐 빠른 설정 이래요. 또 아이폰에서는 뭐 이게 뭐 컨트롤 센터 뭐 이러고 하는데, 제어 센터 하는데, 자, 이게 와이파이고 이거 블루투스죠.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예요. 그리고 5.0은 이게 켜진 거는 파랗게 청색으로 돼 있죠. 근데 그 이후의 거는 이렇게 검은 거는 꺼진 거, 요건 켜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시고, 여기를 길게 눌렀다 키면 요거는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킨 상태에서 내가 뭘 바꿀 때는 요 옆을 터치하는 거예요. 요 옆을 터치해서, 특히 제일 많이 쓰는 게 와이파이죠. 와이파이 터치하면 이렇게 현재 연결된 게 보이고, 내가 다른 거를 설정하겠다 그러면 이거 누르면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기 연결된 게 보이고 다른 거를 바꾸려면 여기 사용 가능한 네트워크로 바꾸면 와이파이 바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평상시에 내가 아무것도 안 쓰면 꺼놔이죠. 저는 지금 스마트워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블루투스를 쓰기 때문에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설정을 해달라고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물을 받았거나 자식들이 사줬는데 거기까지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냥 물고만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스마트 시계나 뭐 이런 거, 요새 무선 이어폰도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하는데 이거 사줘도 잘 맨 처음에 등록을 못해. 그거는 쉬워요. 여기서 블루투스 사용을 켜고 현재 요거로 등록된 기기가 뜬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 상세 설정을 누르면 여기 위에는 제가 등록된 거에 다, 그 등록된 거는 양쪽에다 키면 자동으로 켜지는데, 여기 보세요. 연결 가능한 기기는 지금 다른 분들께 여기 뜨죠? 지호님의 Z 플립, 의리님 Z 플립 맞아요? 다 Z 플립이에요? 그러면 요걸 넣으면 요걸 제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스피커나 이어폰을 새로 샀다. 그럼 한번 등록을 해야 되거든. 그때 거기 그거 전원을 꾹 눌러서 거기를 깜빡깜빡하게 하고 여기 찾기를 누르면 찾기를 누르면 여기에 떠요. 여기에 떠서 여기 터치하면 요 기계를 여기에 등록을 하겠냐고 물어봐요. 등록을 하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음악을 틀거나 유튜브를 틀거나 하면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진 않은데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것도 잘 까다로워서 못해요.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빠른 설정창으로 가서 여기 모바일 데이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 두 개가 다 켜져 있어야 돼. 그래서 두 개 다 켜놔서 이렇게 켜놓으면 와이파이 우선이죠. 와이파이가 될 때는 모바일 데이터를 켜놔도 모바일 데이터를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이걸 아예 안 켜놓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 다 켜놓도록 이렇게 하시고, 요거 손전등이고 요게 비행기 모드죠. 이걸 키면 전파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꺼져 있어야 돼요. 이걸 나도 모르게 켜놓으신 분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와이파이, 전화,
모르는 게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어쩌다 막 갖고 와요.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 비행기 운전 모드. 그리고 비행기 탔을 때 전원을 끄라 그러잖아요. 그 전원을 끄지 말고 요걸 켜는 게 좋아. 그러면 그 와이파이 카톡이나 이런 거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문자 열어놓은 거 보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동영상을 다운을 받아놨어. 그 동영상 이거 볼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요거만 켜놓으면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카드 같은 거 쓰실 때 요게 NFC 카드 삼성 월렛이나 뭐 할 때 요게 켜져 있어야 되고 요게 위치 데이터 GPS 연결하는 거 뭐 요 정도만 해드리면 나머지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다 해놔봐야 오히려 헷갈려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꼭 해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정으로 가는 거예요. 설정. 그러면 요게 이제 순서대로 통백기 누르실 때 이 순서대로 쭉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되게 지겨워요.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다 하시지 마시고 조금 했다가 다른 거 사진 편집이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걸 하시고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풀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진짜 아예 모르신 분들은 이거 설정 다 안 해도 돼. 꼭 필요한 것만 가서 요거 하세요 이렇게 아니면 직접 해주던가 아시겠죠? 그래서 강사들은 어차피 모든 상황들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아도 한번 순서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그 7.0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 사이에 하나가 또 왔어요. 근데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 지금 다운로드만 해놨어요. 다운로드를 해놓고 요게 설치하기를 누르면 다른 프로그램에 막 앱이랑 작동을 하기 때문에 당분간 쓰지를 못해.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그래서 요거는 와이파이가 안정되어 있는 집에서 특히 저녁에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계 안에 계정이 2개 들어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메일 하나 쓰더라도 그걸 삼성 계정에 하나 쓰고 구글 계정에 하나 쓰고 그러니까 계정이 2개 쓰는 거예요. 자, 여기 누르면 어떤 분들은 여기에 삼성 계정으로 되어 있는데 로그인을 처음에는 해놨는데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그 로그아웃을 해놓으신 분들이 있어. 그럼 눌러서 한번 로그인을 해줘야 돼요. 눌러서 이렇게 로그인 돼 있으면 이렇게 보여요. 안 되신 분들은 눌러서 로그인이 되게 이거 다 돼 있죠? 이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나머지 내가 갤럭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다시 위에서 이 먼저 단계로 가는 게 요 골뱅이 요 꺽쇠죠. 요것도 헷갈려 있습니다. 실행 취소하거나 전 단계로 갈 때는 꺽쇠를 누르면 먼저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니까 연결이에요. 연결을 누르면 아까 퀵 패널에서 여기 하나씩 보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쓰는 기능들은 밖으로 뽑아낸 거예요. 자, 여기서 와이파이 타치하시면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내가 우리 집이나 사무실에 손님이 왔는데 오랫동안 계셔야 돼. 그리고 그 손님을 사무실이나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를 바꿔줘야죠. 그때 손님은 요거를 누르고 요게 스캔이에요. 스캔. 사진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굳이 사진을 열어도 되고 여기를 터치해도 돼요. 손님은 여기를 터치하고 나는 현재 이게 이제 우리 집에 지금 여기 건데 우리 집이나 사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요걸 누르면 되죠. 플리마키를 누르면 밑에 요게 QR코드가 나와요. 그리고 내가 요거는 이제 버전에 따라 다른데 비밀번호를 내가 몰라. 이거 누르면 비밀번호가 바로 이걸 한 번은 풀어줘야 돼. 자, 이렇게 비밀번호도 알 수도 있고 그러면 요 QR코드를 누르면 굳이
비밀번호 안 넣어도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QR코드.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좀 친절한 식당이나 카페 가면 요걸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친절한 데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비밀번호를 아까 눈으로 보이게 한 거잖아요. 네. 그걸 안 보이게 하고 QR코드가 안 나와요? 안 보이게? 아니에요. 안 해도 돼요. 내가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그걸 한번 눌러드린 거예요. 됐죠? 네. 그리고 내가 저장하려면 아까 이미지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처음 할 때는 꼭 요걸 켜놔야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인식을 하죠. 그리고 와이파이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쭉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헷갈려 하세요. 이게 부채꼴 모양이 4개가 이렇게 4개가 제일 정상이에요. 전파가 제일 큰 건데 하나씩 약해져요. 그죠? 그리고 이건 다른 데 거야. 여기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자물쇠가 걸려 있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런 거는.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와이파이 나가시고 자, 블루투스는 아까 했죠? 그 다음에 NFC도 했죠? NFC는 데이터가 저기 안테나가 이 뒷면에 있어요. 뒷면. 그래서 버스 같은 거나 결제할 때 이 뒷면 갖다 대죠? 안테나가 뒤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비행기 탑승 모드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이 필요한 부분이 요거예요. 요거 모바일 핫스팟 및 테더링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는데 와이파이가 8명 내지 10명이 되면 증폭기 하나에 그게 정원이야. 정원 넘어가면 속도가 푹 떨어져요. 그래서 앱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냥 막 이렇게 여는 거는 괜찮은데 앱을 설치하거나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요. 8명, 10명 동시에 쓰면 그때는 강사들은 내 데이터를 써야 돼. 내 데이터를. 그때 쓰는 게 여기 모바일 핫스팟이에요. 모바일 핫스팟을 키면 스마트폰에 내 데이터 있죠? 내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노트북을 내 걸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게 모바일 핫스팟이에요. 그래서 이걸 키면 뭐라고 뜨냐면 지금 제가 이제 끊어져요. 이걸 키면 와이파이를 꺼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동시에 쓸 수가 없어요. 와이파이를 쓰면 이걸 못 써요. 근데 이걸 쓰려면 와이파이를 꺼야 돼요. 그래서 강사들은 이거를 써야 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증폭기가 여기만 해도 풀로 하나 정도는 아슬아슬한데 이런 게 좀 큰 데 있죠. 2, 30명 있는데 그런 데는 안 돼. 그때는 아예 내 데이터를 써야 돼. 아시겠죠? 이게 모바일 핫스팟하고 테더링인데 일반인한테는 전혀 이거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강사들만 필요해요. 강사들만.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사용을 누르면 내 데이터를 얼마큼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매월 약정 데이터가 있잖아요. 한 달 단위로. 그 한 달 단위에서 내가 얼마큼 썼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내가 미리 설정을 해서 경고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경고. 그래서 저는 95가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이 경고가 되는 순간에 데이터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내 데이터가 100이다 그러면 요 밑에다 놓으면 안 되겠죠. 거의 위까지 해야 안 끊어져요. 이걸 내가 조금만 쓰겠다고 양을 조그맣게 해놓고 하면 조금 쓰다 말고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강사들이 또. 강사들은 이걸 좀 충분히 해놔야 돼요. 경고를. 그래서 여기 여기 모바일 데이터 측정일 및 사용량 경고. 요거는 유튜브를 많이 쓰신 분들 그런 분은 요거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데이터 한도 내에서 유튜브를 볼 수 있도록. 그 한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거 폭탄 맞아요. 데이터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나 카톡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음악 같은 거 할 때 유튜브를 아예 틀어놓고 보신 분들 있죠? 되게 데이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유튜브에서 음악을 다운받은 다음에 그걸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와이파이에 상관없이 쓰는 게 좋은 건데 그걸 잘 할 줄 몰라요. 그냥 저장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에 주소가 저장되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고. 그래서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는 여기 측정일을 하고 경고를 95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강사들은 숫자를 좀 많이 올려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 때문에 데이터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근데 왜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경고를 양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될 때마다 이런 경우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연결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그 다음에 여기 갤럭시 AI라고 있는데 요게 S23 이상에만 요게 있어요. AI 기능이 있는 것만. 그전 모델들은 요 메뉴 자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설명을 해줘야 돼, 같이. 없는 분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요게 그 언어팩을 미리 다운 받아 놓으면 이게 통화 중일 때도 실시간 통역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해외 나가면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많죠. 거기서는 그 통역이 안 돼요. 구글 번역이 안 되고. 근데 이 삼성 갤럭시 AI23 이후에는 언어팩을 미리 다운받고 가면 텍스트 번역이나 이런 게 돼요. 실시간 통화도 되고 통역도 되고. 그리고 여기 통역도 되고. 그 다음에 삼성 노트에서 어시스트 AI 기능들을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를 음성으로 내가 변환할 수도 있고, 여기 AI 기능들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게 점점 늘어났어요. 지금 삼성 헬스까지도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게 그 갤럭시 23 이후에 있는 AI 기능인데 다 똑같지가 않아요. 또 기종마다 아예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여기 항목 자체도 좀 다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모드 및 루틴. 이거는 뭐냐면 내가 똑같은 반복 동작을 할 때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그게 그 상황을 어떤 상황에 이걸 하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게 루틴이에요. 루틴. 모드하고 루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면 시간에 내가 모든 걸 차단하고 싶어. 그럼 여기서 눌러가지고 내가 끌 거 끄고 킬 거 켜고 해놓으면 내가 잔잔한 음악을 초반에 듣고 싶어. 그걸 켜놓고 방해금지보다 다르게 끄면 그게 이제 수면 시간에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운동할 때 그게 필요한 게 있죠. 그래서 필요한 건 켜고 필요 없는 건 끄기에 이게 모드 및 루틴인데, 이거는 좀 젊으신 분들 해야 이해를 해요. 이거 나디임술을 하려면 이것 때문에 시간 무지하게 걸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본인만 하고 이거 넘어가는 게 좋아요. 모드 및 루틴은. 아시겠죠? 젊은 사람들은 이거 금방 해요. 근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못한다고. 자, 그 다음에 소리 및 진동. 자, 요것도 아까 그 퀵 패널에 요거만 나왔었죠, 요거. 그래서 앞으로 할 때 그냥 볼륨을 줄이거나 전원을 끄거나 그러지 말고 어느 퀵 패널에서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바뀌죠. 소리, 진동, 무. 그래서 특히 교육 시간에 습관을 들이셔야 돼. 교육 시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진동이나 무로 바꿔주세요. 습관을 자꾸 들이게 해야 돼. 그래야 뭐 사람들 많은 데나 병원이나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습관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벨소리. 벨소리는 이거는 나한테 들리는 소리예요. 나한테 들리는 게 벨소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나한테 전화했을 때 상대방한테 들리는 건 뭐죠? 컬러링이에요. 컬러링. 그거는 유료. 멜론을 가입을 하거나 여기서 통신사에서 내가
컬러링 부가 서비스를 해야 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통은 기계음이에요. 다 이게 기계음인데 이게 조금 싫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벨이 울리면 누구 건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상황도 있고 이 기계음이 싫을 때도 있고 그러면 스마트폰에 내 음악이 있으면 그걸 바꿔주면 좋죠. 그게 요거예요. 요거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내 음악이 보여요. 그럼 요 중에 하나 음악을 선택하면 전화가 왔을 때 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스마트폰에 삼성 그 뮤직에 있으면 되는데 삼성 뮤직조차도 안 쓰는 분들이 있어. 삼성 뮤직이 아예 삭제된 부분도 있어.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에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 정지돼서 있고, 아니면 아예 삭제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갤럭시 스토어에 가서 삼성 뮤직을 찾아서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음악을 내가 기본으로 내 걸 보내주든지,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내가 음악을 다운받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요거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처음에 못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음악 다운받는 거 배우거든요. 유튜브에서 음악 다운받기 이렇게 해가지고 음악을 몇 개 다운받은 다음에 이제 벨소리까지 바꿔보죠. 그래서 벨소리를 그때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처음부터 벨소리 바꾸려면 헷갈려서 못해.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거로만 정도만 알려주시면 돼요. 자, 벨소리 이렇게 끝났고 다시 꺽쇠 누르고 나가서 진도가 무지하게 빨리 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음량이라고 있어요. 음량. 지금 제가 웬만한 건 다 해드리는데 이거 다른 데서는 이렇게 자세히 다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그 앞으로 이제 강사 과정이나 이런 걸 가시기 때문에 다 풀어드리는 거예요. 자, 음량 보였나요? 나한테 이 안에 소리를 내는 여러 요소들이 많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벨소리는 제가 이렇게 진동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 미디어는 음악이나 그 다음에 그 음성 인식, 그러니까 구글 어시스턴트 뭐 이런 거 쓸 때 이게 켜져 있어야 돼요. 어쩌다가 이제 가서 구글 어시스턴트 뭐 오늘 날씨 어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팅을 다 했어. 근데 화면에는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 그게 뭐죠? 이 볼륨을 완전히 죽여놨거나 이 여기를 죽여놨어. 그러면 화면은 바뀌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강사들이 처음에는 막 당황하죠. 똑같이 했는데 어떤 분은 안 되니까. 제일 얼른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미디어로 소리를 아예 작게 놓으면 소리가 아예 안 나요. 그 다음에 방해 금지. 뭐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예. 아까 그 벨소리에서 플러스 된 거, 예.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들어볼 수 있어요? 따로? 지금 스마트폰에 음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쭉 나오네요? 이건 저만 있기 때문에 제 거예요. 다운받으신 거예요? 자,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벨소리 누르면 제가 플러스를 누르면 제 삼성 뮤직에 여기 그 유튜브에서 다운을 받아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동영상 편집을 하기 때문에 배경음악으로 쓸 것들, 그 유튜브에는 저작권 때문에 아무 음악이나 못 쓰잖아요. 그 저작권 프리한 음악을 여기다 좀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 있죠? 무료 음원 보이죠? 요런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해놨는데 내가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 이거를 내가 하겠다 누르고 들리나요? 그래놓고 완료를 누르면 음악이 지금 바꿔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음악이 보이게 하려면 내 스마트폰에 음악이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저장하는 방법이 남한테 옮겨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유튜브에서 설치할 수도 있고, 유튜브가 아니고 다른 사람 전화번호가 이렇게 있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그전에는 삼성뮤직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작권법이나 뭐 이런 게 걸리니까 그 기능을 없앴어. 그러니까 삼성뮤직은 지금 못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뭐죠? 내 파일에 들어가면, 내 파일 아시죠?
여기 컴퓨터에 있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게 여기도 있어요. 내 파일에 들어가서 오디오를 찾아서 거기서 이렇게 누구한테 공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내 음악 다운받는 것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서 영상만 다 다운받을 수도 있고 음악만 다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으면 그 주소가 저장돼. 주소가. 그럼 그걸 다시 하려면 어떻게 되죠? 유튜브를 열려야 돼. 근데 주소가 아니고 음악을 원래 유튜브에는 영상하고 음악이 붙어 있죠. 거기서 음악을 분리해서 음악만 저장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와이파이가 안 돼도 뭐 등산가나 뭐 운동할 때 와이파이가 안 켜져 있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주 유용한 기능인데 유튜브는 싫어하죠. 이게 자꾸 유튜브가 막아놔 못하게. 이제 이해하셨나요? 이건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벨소리 하는 거는. 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진도를 더 나갈까 다른 걸 할까요? 강사님 알아서 하세요. 아니 하나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네, 다른 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소리비 진도까지 했어요. 네. 제가 요 정도면 다음 시간 정도나 하면 이 설정 다 끝날 것 같아요. 설정을 빨리 끝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걸 많이 하니까. 아시겠죠? 자, 네. 그러면 카톡을 놔볼게요. 카톡. 자, 홈 버튼 누르고 이제 이러면서 자꾸 나도 연습하지만 이제 수강생들을 알려줘야 돼. 한 번 누를 때 터치하면 열리고 길게 누르면 팝업 메뉴가 뜹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톡을 한번 딱 터치해서 한번 열어보고 다시 나와서 이번엔 카톡을 길게 눌러보라고 해요. 카톡을 길게 눌러보세요. 길게 눌러보세요. 다르죠? 터치할 때는 어떤 앱이든지 그걸 여는 거예요. 근데 그 앱을 꾹 누르면 어떤 거든지 그 앱이 여는 게 아니고 팝업 메뉴가 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카톡에서 제일 좋은 게 뭐죠? 톡서랍하고 나와의 채팅이 있어요. 이건 내 방이죠. 내 방. 나와의 채팅방. 근데 여기를 들어가려면 카톡을 열면 밑에 친구 누르고 위에 내 이름 누르고 그 다음에 프로필 나온 데서 밑에 나와의 채팅 몇 단계를 눌러야 돼요. 그럴 필요 없이 이거 누르면 한 번에 그 방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와의 채팅 딱 눌러보세요. 됐나요? 바로 나와의 채팅방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자꾸 이제 해드려야 되는 게 이건 내 메모장이다. 내 메모장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뭐 연습할 때 누구한테 보낼 수는 없으면 여기다 올려라. 뭐 카드 뉴스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음성으로 음성 보내는 거, 음성으로 문자 보내는 거 연습 여기서 하면 좋겠죠. 내가 나한테 보내는 거니까 이걸 활용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단체방이나 이런데 매일 보면 뭐 거기 뭐 좋은 글들 뭐 동영상 많이 뜨죠. 그거 볼 시간 없잖아요. 그럼 거길 꾹 눌러서 꾹 누르면 메뉴가 뜬다 그랬죠. 그럼 나에게를 누르면 이 방으로 온다고. 이 방으로 다. 그럼 몰아서 한 번에 보면 되겠죠. 이 방은 저 방 다니지 말고 그런 거로 활용하시고요. 자, 이제 여기서 친구로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 방에서 나가야죠. 이건 내 방이에요. 여기 화살표 눌러서 방을 나가야 다른 방으로 갈 수 있죠. 이렇게 그 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여기 이제 AI 기능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이제 그거를 처음부터 해주면 헷갈려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를 해서 좀 익숙하게 해주고 조금 기본적인 해보고 그 다음에 AI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맞춤법, 번역, 내용 요약, 그 다음에 뭐 캡처 이런 거는 한 번에 다 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건 나중에.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이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밑에가 메뉴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죠. 그래서 친구, 이 친구가 연락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락처. 전화번호에 연락처 같은 거다. 그 다음에 이 채팅은 요거는 일반 채팅이에요. 그 다음에 오픈 채팅, 쇼핑, 더보기.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전자 그 카카오 인증서
그다음에 전자문서는 다 여기에 있어요. 더보기. 그래서 여기까지 가려면 순서가 무지하게 멀어요. 횟수가 많으면 거기까지 해주고 아니면 기본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검은 게 선택된 게 현재 창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이것도 되게 헷갈려 한다고.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자, 친구 누르면 현재 친구 상태죠. 그러면 요 밑에가 어딨냐에 따라서 요 위에 메뉴도 바뀌어요. 그러죠? 요거를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친구에서 요게 친구 추가, 요거 친구 검색, 그 다음에 요거는 음악인데 요거는 멜론인데 유료. 그래서 초반에 그 앞부분만 조금 보여주고 딱 끝나. 그래서 더 듣고 싶으면 멜론 유료 가입을 해라 이렇게 돼요. 자, 요 친구에서 기본으로 보면 여기 위에 내 이름이 있죠? 여기 내 이름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요게 보이는 게 내 배경 사진이죠? 배경 프로필. 이게 그 내 친구들한테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내가 업데이트를 여기에 뭔가를 하나 바꿔주면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 목록에 업데이트한 친구라고 목록에 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막 한동안 관심이 없다. 그럴 때는 여기 심심하게 여기 한번 바꿔주는 거예요. 효과를 하나 넣거나 사진을 바꿔주거나. 그러면 업데이트한 프로에 뜨면 친구들이 어디 갔다 왔네? 친구가 업데이트했네? 그러면 누르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프로필 변제 같은 건 나중에 할 거고, 여기서 다시 이제 나와의 채팅을 누르면 이렇게 나와의 채팅이 왔죠? 그러니까 나와의 채팅이 오는 방법이 들어와서 친구 누르고 나 눌러도 되고, 한 번에 오려면 카톡 앱을 길게 눌러서 한 번에 올 수도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친구에서 이제 이게 무지하게 헷갈리는데 처음에 즐겨찾기가 떠오죠. 이거는 친구에서 편집을 할 때 내가 즐겨찾기를 추가하면 가나다 순서 이전에 뜨죠. 이게 즐겨찾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좀 귀찮은 게 여기 톡 채널이 있어요. 카카오 톡 채널. 이건 내가 만들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하는데 이게 나가기에도 또 들어오죠. 삭제도 또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 물어보는 분이 되게 많아요. 좀 이거 차단 좀 해달라고. 근데 얘네들이 이 카톡이 얘네들이 그 개인은 돈을 안 받아도 기업들은 이 광고비를 받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고기를 숨겨놨어. 그건 일단 나중에 이제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즐겨찾기 여기 다 톡채널 지나면 여기 친구 있죠? 요 숫자가 내 친구 숫자, 연락처 숫자. 아시겠죠? 고래 놓고 이제 쭉 보는데 이거 친구 있을 때요. 친구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숨기거나 삭제하거나 차단할 필요가 있죠. 친구를. 어떤 한 사람을 길게 꾹 눌러보세요. 길게 꾹 누르면 이게 꾹 누르면 메뉴가 뜬다 그랬죠? 그 카톡, 아까 카톡 대화창도 터치하면 대화창이 열리지만 꾹 누르면 숨은 메뉴가 나와요. 이렇게 똑같아. 이것도 친구 이름을 눌러서 그 사람 이름을 꾹 누르면 이게 떠요. 그러면 그전에는 요게 삭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숨기거나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 이게 되게 편리한 기능이에요. 왜냐면 친구를 뭐 이렇게 삭제할 필요가 있잖아. 어떨 때는 없어진 사람이거나 뭐 진짜 할 필요가 없을 때. 자, 숨기는 거는 이 목록에 여기서만 안 보이는 거예요. 목록에는 안 보이고 카톡을 주고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삭제는 여기 있는 걸 지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카톡을 보내면 들어와요. 삭제는. 삭제는 아닌데 그 사람이 카톡을 보내면 차단이 돼.
이 구분이 맨 처음에 되게 헷갈려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금방 이해하는데 나이 분들 이걸 헷갈려하세요. 그래서 진짜 악랄한 기능은 요 차단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죽어도 당분간은 카톡을 안 하겠어. 그럼 차단해요. 삭제를 해놓으면 그 사람이 모르고 또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야 카톡이.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그때는 여기 삭제가 여기서 없었어요. 예를 들어 여기서 한번 숨김을 한번 해보세요. 숨김을 누르면 자 여기 있죠? 친구 목록에 숨김 누르면 그 사람이 여기를 리스팅에서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죠? 근데 그거를 진짜 얼마나 없어져 보려면 여기 톱니바퀴 위에 톱니바퀴 설정을 누르면 여기에 친구 관리가 있어요. 친구 관리. 나중에 여기 편지 전체 설정은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해드릴 거예요. 친구 관리 누르면 조금 위에 올리면 여기 친구 관리. 숨긴 친구, 차단 친구 있죠? 그러니까 숨긴 친구를 누르면 이렇게 숨겨놓은 사람들이 떠 여기. 그래서 이 끝에 관리를 눌러서 내가 다시 목록에 보이게 하거나 또 이게 한 단계 숨긴 거를 한 단계 올려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요것도 좀 잘 안 쓰는 분들은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그리고 여기 삭제하는 기능은 여기만 있어. 여기만. 아까 꼭 눌렀을 때 거기 하고 숨긴 친구 관리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차단 친구를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다시 나간 다음에 아까 다시 눌러서 한번 차단 친구 눌러보세요. 차단 친구. 요건 차단한 친구가 있을 때 나와요. 차단 친구가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차단 친구를 또 다른 데로 돌릴 수 있죠. 그럼 관리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삭제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죠? 삭제는 아까 숨김 친구 거기나 아니면 그 사람 이름을 꾹 눌렀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차단한 걸 해제하거나 차단도 두 가지 이렇게 메시지를 차단하거나 아니면 내 프로필을 아예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 높은 수준이죠. 요거 요렇게 그러니까 친구 관리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노란 리본 보이죠?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이 세상에 없는 사람. 그거 이제 그쪽에서 신고를 하면 이렇게 떠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도 있어요. 내가. 그러면 여기 아까 요 기억할 친구복 있죠? 누르면 내가 미리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설정을 해서 여기 카톡이 본인 아니면 삭제하거나 나가게 이런 게 안 되죠? 내가 대리인을 내가 설정 미리 해놓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대신해서 내 카톡을 정리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설정해놓으면 아까 같이 일정 기간 저렇게 노란 리본을 뜨게 해. 그러면 이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들어간 단체방에 다 정리를 해줘. 근데 이게 가족들이 하거나 사실 제일 좋은 건 친구예요. 친구. 가족들은 카톡방에 어디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그 대리인을 누가 선정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카톡이 가. 누구누구가 당신을 그 사람의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수락하겠냐? 가면 그 사람이 수락을 눌러줘야 돼. 그 사람이 거절하면 안 돼.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바꿔야 돼. 아시겠죠? 이게 기억할 친구북인데 자주 쓸 일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지만 의외로 이게 또 싫으신 분도 있어. 생일인 게 보기 싫다. 그 다음에 보기 싫다. 그러면 이게 안 떠요. 그러니까 여러 경우 수가 많다니까요. 하다 보면.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정만 하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면 실제 교육할 때도 이렇게 좀 섞어가면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